네, 안녕하세요. 저 32기 관세사가 된 김다혜라고 합니다. 작년 정말 딱 이맘쯤에 저는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심화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격자 간담회를 보면서 정말 나도 내년에 여기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범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는 과였고, 금융권에서 경영지원팀에서 2년을 일하다가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서 느끼는 많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마 직장인이신 분들은 조금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나 그리고 제 비전, 적성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관세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간략하게 기간 동안 수험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각 과목별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질문에서 조금 받도록 할게요. 먼저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3년 8월에 관세사를 알게 됐고 2013년 10월 정도부터 회계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 강의를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야근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2014년 1월에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준비하기에 정말 저는 빠듯한 시간이었어서 거의 3월까지도 문풀반을 마치지 못했었고, 그래서 문풀반하고 모의고사반 같이 병행을 했었죠. 그래서 2월에는 거의 한 주에 인터넷 강의 기준으로 50강, 55강 뭐 이 정도를 들었었고, 근데 그래도 그 1차부터 2차까지 제가 항상 마음에 뒀던 거는 절대 날리지 말자,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정말 다행히 1차에 합격을 하고 2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준비를 할 때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가 저희 사실 되게 많이 노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은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2014년 2차도 어쨌든 제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고 포기를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각 과목을 거의 그 기간 동안 4회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박 겉핥기 식이었죠. 사실 HS도 거의 절반은 날려버리면서 암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호도 외우고 주도 외우고 하면서 그때 4회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1월부터는 사실 누구나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1월이 되기 전에 정말 최소한 2개월 이상 정말 죽도록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 박고 쥐어짜고 막 카페에서 울면서 HS를 외웠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런 큰 틀을 이해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0월 중순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2월까지는 정말, 물론 1월부터도 달려야 돼요. 1월부터도 달려야 되는데 지금도 달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또 한 번 1회독을 했었는데 한 1, 2주를 쉬고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금방 탄력을 잃으면서 공부했던 걸 진짜 다 까먹어요. 제가 이번에 2차를 보고 한 일주일 반, 2주? 그러니까 48류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잠깐 쉬신 분들도 약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정말 빨리빨리 달리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1, 2주를 쉬고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1년을 달려야 하니까 저는 한 강의를 포함해서 하루에 6시간, 딱 6시간 공부하면 저녁 7시가 되기 전에도 그냥 딱 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니까 어떻게는, 그러니까 직장인이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칼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칼퇴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6시간 정도를 공부를 했고 정확하게 4과목을 시간 안배를 해서 한 1.5시간? 1.5시간씩,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0월부터 심화 강의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페이스대로 맞추고 대외회화는 11월? 조금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11월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월부터 12월에 또다시 1회독을 했던 건데, 이제 그때 HS는 호야 용어를 암기를 시작했어류, 84류, 85류도 그때 외웠던 것 같고, 근데
47류? 47류는 조금 외우기 힘들어서 그때는 조금 포기를 했었고요. 네, 외우시는 게 좋죠. 네, 어쨌든 그리고 관세법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각 절차 뭐 통관이면 241조 1항에서 뭐 뭐지? 안 되는데. 그런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입 신고 그만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보세구역이면 특허에는 뭐가 있고 뭐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그 백지에 저 같은 경우는 백지에 쓰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지에 뭐 9장이면 9장, 5장이면 5장 이렇게 해서 쭉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문장을 만들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 마인드맵을 그렸었고, 이제 무역 실무 같은 경우는 3대 협약을 보통 많이 기준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3대 협약을 했을 때는 CISG 뭐 25조에 본질적 위반이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조약은 외웠던 것 같고, 뭐 다른 뭐 운송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져갔죠. 근데 뭐 생각을 해보실 때 운송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운송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건데, 그게 제가 이 차를 보기 3개월 전에 알았어요. 뭐였냐면 운송이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형태의 변화가 없이 움직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본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가져가면서, 아마 그거는 근데 지금 생각한다 하더라도 5월까지도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가는 지금 평가 아마 다들 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보면서 강의 진도대로 뭐 심화, 뭐 기본, 심화, 마스터 이렇게 쭉 나가도 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 평가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최대한 정리하고 11월 말부터는 법령 이렇게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외우는 거를 시작을 했죠. 물론 토시는 많이 빼먹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모의고사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적어도 일주일의 진도가 잡히고, 그 다음에 그 한 달의 진도가 잡히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 전범위를 결국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8분의 1 범위부터 시작해서 4분의 1, 2분의 1 전범위로 따라가게 되는데, 뭐 1월에는 한 6, 7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점수가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첫 모의고사 등수가 160등이었어요. 300명이었나? 그러니까 160등이니까 사실 저 어떻게 봐도 합격권에 드는 점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8시간을 늘리고 2월부터는 한 9시간에서 10시간을 공부를 했고요. 3월부터는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너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위안에 빠질까봐 시간을 재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보통 11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철저하게 시간 베이스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 뭐 그렇긴 한데, 뭐 관세법은 보통 한 3.5시간, HS 2.5시간, 그다음에 무역실무는 뭐 2시간에서 2.5시간, 그다음에 대외외화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굉장히 과목을 이렇게 뭐 어떤 과목 그런 날 있잖아요. 나는 오늘 관세법을 아주 끝장을 보겠다 이러면서 쭉 달리고 싶은 날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무조건 저는 그 정도 시간이 됐고 그러면 책을 딱 덮어버리고 다음 과목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잘했던 거라면은 어떤 한 과목을 굉장히 특출나게 잘했던 건 아니었는데 또 어떤 과목도 구멍이 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0명이 있으면 90명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정말 공부 방법도 다르고 제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 또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도 붙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각자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 공부 방법을 흔들리지 않고 다만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맞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끼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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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끼고 싶은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85류의 인쇄회로 규정 정말 제끼고 싶고 정말 하기 싫죠. 뭐 32류도 뭐 주규정 보면 이건 무슨 외계어 같고 뭐 32류 호도 모르겠고 메스틱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실 텐데 근데 제끼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마지막에 5, 6월쯤 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나뭇잎 한 장 떨어지는 거에도 동요하게 되는데 내가 제끼기를 했다면 그때쯤에는 설마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전 정말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제끼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 탄력에 대한 얘기인데 공부를 하다가 저는 일요일에는 무조건 쉬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3일 이상은 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쉬고 싶고 뭐 오늘은 뭐 영 안 땡기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루 쉬면 2시간 쉬면 3시간 쉬고 싶고 3시간 쉬면 하루 쉬고 싶고 하루 쉬면 그러다가 일주일 쉬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탄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세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갈현금 관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요건 별표, 뭐 요거 네모 박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게 일단 배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그 키워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수입신고 수리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다를 15일 내에 반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뭐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 15일 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법 177조에도 불구하고 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 된다. 이 모든 키워드가 사실 다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부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내용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게 점점점 완성이 돼가는 거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됩니다. 3월, 4월 되면은 정말 문장이 외워지고 나중에는 저는 이제 책을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고 머릿속에서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 장에 제가 특히 놓쳤던 단서 뭐 177조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HS는 일단 다 하셔야죠. 당연히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얘기하는 게 전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략 과목이란 말은 사실 누구나 다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뺏기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결국에는 44류 호호부터 시작해서 호호 안 해온 거 없고요. 그 호에서도 물론 44류 정도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게 있죠. 근데 어쨌든 호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 나중에는 그런 것도 했어요. 뭐 30류의 뭐 주인가 그 면역 물품에 대한 규정 있잖아요. 뭐 항체 콘주게네이트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앞글자를 따든 이미지를 만들든 뭐 스토리를 만들든 어떻게든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문도 많이 보고 구글에서 막 이미지도 쳐보면서 도대체 그 뭐야 인쇄로가 뭐야 뭐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레지네오이드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무역 실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히 이 시기에는 3대 협약 위주로 이렇게 점점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기본 개념 암기를 했었고 평가는 그 약간 다 항상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그 김병수 관세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 A는 A다, 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2월까지는 저는 그냥 외우는 거에 그쳤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한 20점대 정말 많이 맞아봤어요. 20점대도 많이 맞아봤고 10점대도 많이 맞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꽈락은 분명 40점인데 그래서 평가는 그 시기에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다. 그러면은 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당해 물품에 대한 건데 그 도대체 당해 물품에 대한 제한은 어디까지냐. 그게 문제로 보이다 보면 진짜 많이 낚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그때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 관리랑 스트레스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4월에서 6월까지는 정말 마음이 바스라져요. 정말. 그래서 그럴 때 꼭 저는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어요. 그냥 그 실제 시험을 보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도 쉬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저는 TV도 보고 뭐 소소하게 식물도 길렀었고 뭐 정말 나중에는 되다 안 돼서 시까지 읽었어요. 시까지 낭송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풀고 그랬었는데 예, 그런 최소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라 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는 더 죽도록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두는 그런 시간들을 두시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핸드폰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결국 하다 안 돼서 1월에 끊었는데 그 정말 사소하게 친구랑 연락하다가 맘 상하고 뭐 그러면 이틀 동안 뭐 약간 기분 안 좋고 괜히 내가 이런 말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없앨 수 있으면 없애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전 그거를 잘했어요. 그 나한테 작은 보상 주기. 내가 오늘 예를 들어 8시간을 맥스를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8시간 다 채웠어. 심지어 8시간 반을 채운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막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가서 나 잘했다 막 이러면서 하고 또 아니면 맥주 좀 좋아하는데 이제 맥주 먹으면서 잘했어 이러면서 또 먹을 것도 뭐 케이크 먹고 빵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살찌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얘기할 만한 거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합격을 발표를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 안 믿겨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합격자 조회 다시 했거든요. 근데 많이 그러세요. 32기 동기들 많이 그런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 합격할 때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내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딱 9시 한 3분쯤에 이제 트래픽 초과가 되지 않을 시점에 이렇게 했었는데 방을 나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엄마 나 합격했어 이러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꼭 그런 기분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전년도 31기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야 솔직히 44료 해야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48료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왜 해?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 친구가 해준 말이 다 해. 이거였어요. 정말로 외국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지금은 더 모르시니까 그렇겠지만 3월 되면 진짜 많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가 얘기해 준 게 다 해. 무조건 다 해.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돼요. 그게 시간이 물론 안 나죠. 항상 안 나요. 근데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진짜 전 대회 외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막 밤에 머리 감고 머리 말리면서 보고 막 아침에 막 가면서 보고 정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모두 마지막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한테는 총알이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 정말 저의 상황이 그랬고, 그래서 총알이 한 발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길게 했는데 질문 몇 개만 받을게요. 네. 네네. 네네. 백업이라는 게 정확히 부족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 주에 모의고사를 치면 그 다음 주에 결과를 받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에도 일단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그때 제가 못 쓴 걸 이렇게 확인을 하죠. 특히 1월에는 거의 못 쓰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확인하실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간단히 체크만 하고
체크만 할 때도 있고 정말 모르는 개념이었다면 좀 더 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실제 점수 제가 첫째 주에 봤을 때 내 예상 점수는 6점이었는데 한 5점 정도가 나왔다. 그럼 이게 왜 5점이지? 1점을 왜 못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뭐 제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더 잘 나왔으면 뭐가 이렇게 잘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네네. 네, 저 마스터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었어서 그 위주로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 심화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 자체적으로 진도를 조금 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1회독, 11월부터 12월까지 1회독을 했었으니까 그 진도에 따라서. 예. 마스터요? 심화요? 마스터는 선택적으로 들었었어요. 네. 네. 네네. 아, 저는 그 마스터 강의가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이제 뭐 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첨가하고 뭐 모의고사에 있던 부분 첨가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협정은 그 마스터 자료에도 일단 협정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협정을 많이 넣었었고 그 특히 저는 그 협정에서 약간 원문을 위주로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문 찾아가면서 최대한 원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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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다 빼고 공부한 시간입니다. 네. 네네. 그 심화 강의를 들을 때가 그러니까 그때 딱 6시간에서 7시간 그러니까 12월까지 한 아무리 많아봐야 제 생각에 7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네트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1월 한 둘째 주까지 6시간 공부하다가 160등 뭐 100등 이렇게 맞아서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늘렸고 한 나중에는 뭐 거의 11시간 찍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안 됐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네네. 아, 저 일단 좀 무식하게 다 쓰면서 했었고요. 목차 노트는 그 지금도 저기 다른 분들도 있으신데 그 만드신 분도 있으시고 안 만드신 분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만들었고요. 저는 어떤 과목 하나 다 그 요약집이나 목차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전 과목 그다음에 뭐 전 범위를 다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건 진짜 그 취향과 그런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책을 거의 이미지화 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역 실무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는 무조건 전 범위를 모든 과목을 다 봤어요. 그 마지막 한 5, 6월, 7월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래서 무역 실무도 볼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암기식도 많이 땄던 것 같아요. 무역 실무도. 없으시면 저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